네. 그러면 바로 오늘 세미나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는 그 머신러닝을 조금 머신러닝 그 자체가 좀 어떤 학문인지 어떤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종류들의 머신러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 다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다뤄볼까 고민해봤는데 그 육태 선배분께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다루면 좋을 것 같다. 경사관법 이런 거 다루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번에 경사관법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경사관법이 자주 사용되는 그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리그레션인데 이 리그레션을 좀 다시 복습을 해오고 제가 뭐 여기에다가 경사관법을 적용시켜서 어떤 학습을 진행하는 거를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해봅시다. 먼저 저번 시간에 슈퍼바이스드 러닝 중에 그 지도학습을 배웠잖아요. 그 지도학습에 두 가지 정도가 있었죠. 회계랑 분류하는 게 있었는데 먼저 회계라는 게 그 염적적인 값을 입력에 대해서 대응을 시켜주는 거고 어떤 분류는 어떤 순서가 없는 클래스를 입력에 대해서 대응을 시키는 거였어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래서 대충 그림으로 보면은 구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얘는 분류 문제, 분류로 할 수 있고 얘는 리그레션 회계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리그레션의 수준을 맞춰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차원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먼저 1차원 입력 직선 모델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나이 x 그리고 키 t가 있으면 xn을 입력 변수로 하고 그 tn을 목표 변수 타겟으로 둘게요. 그리고 여기 n은 어, 인덱스 즉 몇 번째 그런 수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저희가 나이랑 키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나이에 대해서 어떤 t를 예측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그냥 여기는 그냥 세로 벡터로 표시한 건데 이 x 데이터를 각각 x1, x2, xn-1 이게 총 n개의 데이터가 있고 또 t도 이에 대응되는 t1, t2, t n개의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봤고 여기 가로축은 x가 되고 세로축은 t가 될 거예요. 즉 입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이에 대해서 키가 대응돼 있는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제가 랜덤하게 그 익스포넨셜한 값들을 좀 잘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x를 다음과 같이 총 16개의 값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대응되는 키도 총 16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만든 걸로 하지만 나중에 혹시 영상을 다시 보고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그 소스 코드를 올려놨으니까 이거 그대로 실행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일단 이거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최소화를 하고 이론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서 뭐 예를 들어 한 27 정도 20한 25 정도 나이 때 정확하게 얘가 뭐 175일까 뭐 170일까 아니면 170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 맞추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떤 근사 추세선 같은 거를 그려보면 좋을 거예요. 엑셀에도 그런 기능 제공되죠. 근데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대충 25세일 때나 이쯤 되는 값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직선을 얼마나 잘 그리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을 잘 그리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다루는 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두 개의 파라미터로 표시를 할 수 있죠. 먼저 이 yx는 w0x 더하기 w1과 같이 형태로 직선의 방정식을 저희가 아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은 그 w0랑 w1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W0랑 W1을 조절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역시 레이저 포인터로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직선을 얼마나 일단 그렸으면은 그럼 직선이 얼마나 잘 그렸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제가 옛날 저번 시간에 말했던 그 머신러닝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정의할 때 어떤 태스크랑 익스페리언스와 뭐 P로 정리됐잖아요. 이때 P가 성능 지수인데 여기에서의 성능 지수, 즉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 그쪽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비용 함수라고도 불려지는데 그 비용 함수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얘를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데 물리에서도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J라고 평균 제곱 오차를 정하고 얘는 시그마 n은 n-1까지 해가지고 이 yn-tn의 제곱을 다 더하고 이거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yn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에서yn은 그 n번째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 1이라고 하면은 요 데이터에 한해서 이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yn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한 값이라고 하면 되고요. 예측한 값이고 이 예측한 그 tn은 실제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경우에 해당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이 y 값이 tn이 될 거고 또 요 값이 yn이 되겠죠. 그래서 요 차이만큼이 yn-tn일 거예요. 근데 이게 양수, 음수 따지고 이런 게 귀찮으니까 요거를 그냥 제곱을 해요. 그리고 이 값들을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요 데이터, 요 데이터, 요 데이터, 요 데이터, 요 데이터 다 이런 식으로 yn-tn의 제곱값을 다 더해준 다음에 이거의 평균을 내린 것을 제곱 오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요 차이 값들이 크지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한 데이터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값들 다 따졌을 때 이 yn, 그러니까 yn-tn 제곱의 합들이 다 더해봤을 때 그 값이 최소가 될 때가 아마 이 모델을, 그러니까 이 직선을 잘 그렸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 평균 제곱차, 여기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를 코스트 펑션이라고 부르고 이 코스트 펑션,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학습의 목표, 즉 머신러닝의 목표라고 하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0와 W1을 아까 여기서 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W0와 W1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관법이 되겠죠. 그래서 W랑 아까 여기서 W를 W0랑 W1을 포함하는 하나의 행렬 혹은 벡터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이 W와 J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여기 있는 이 코드는 파이썬으로 배우는 머신러닝의 교과서라는 책에서 일부 따와서 수정을 해서 만든 건데요. 나중에 따라하실 분은 여기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아나콘다에서 작업을 하시면 추가적인 라이브러리 몇 개만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바로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WJ를 끝낼 수 있는 걸 따져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W0와 W1에 따른 이 코스트 펑션을 구해봤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무슨 우물 같은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제 등고선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평균 제곱 오차를 W0, W1에 따라서 구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0가 한 -10 정도 되고
그리고 한 W1이 한 140 정도 된다면 이렇게 와서 야, 여기에 아마 그 약 한 7만 정도 돼 보이는 한 J가 한 평균 제곱 오차고 여기에서는 이거를 위에서 등고선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들을 보게 되면은 한 여기가 가장 고도가 낮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낮죠. 그러니까 이쯤이나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평균 제곱 오차에서 이게 제일 나타냈을 때 제일 낮은 지점, 이게 최소화가 되는 지점일 이걸 만족하는 W0와 W5를 찾는 것이 주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나타내 보면은 한 이쪽 부위가 그 최소화가 되는 W0와 W1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좀 심화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사하연법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즉 말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 뭐야 되지? 이 공면에다가 이 공을 쉽게 생각하면 공을 적당한 초기 위치를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W0를 이렇게 잡고 W1을 한 이쯤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되는 그 공을 이렇게 놓고 공을 그냥 놓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공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이쯤에 머무르겠죠. 어느 정도 최소값에 도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소값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위치로 그 적당하게 W를 정해서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당되는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울기를 구한다는 것은 얘가 지금 여기 있으면 기울기가 W0,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좀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텐데 그냥 그러니까 벡터 형태로 표시가 될 텐데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지금 위쪽 방향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 위쪽 방향의 기울기 가지고 있으면은 얘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학습이라는 것이. 그래야지 최소값에 도달을 할 테고, 그럼 이 기울기를 구해서 이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현재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벡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서 W를 업데이트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개니까 W0랑 W1에서 업데이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 J의 기울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편미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근데 편미분이란 게 좀 아실 분들은 다 저희 학교 선배분들, 학생 친구들은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을 놨으면 이 공에서의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 변수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미분을 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의 그 기울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미분을 하는 형태로 일단 해볼게요. 여기서 기울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거든요. 이게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어떻게 나온지에 대해서 이따가 차분하게 또 얘기를 해볼 거니까 그냥 지금은 대충 얘가 이 기울기를 이렇게 어떤 J를 이 W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이렇게 del 연산자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 나중에 미적분학이라든지 이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지금 막 와닿지 않더라도 그냥 얘가 대충 기울기를 의미하겠구나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벡터 표시인데 여기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얘는 또 각각의 지금 변수가 두 개죠. W0랑 W1 이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를 그 J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을 시킨 값들을 아까 위에다가 아래다가 이렇게 놔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하는 이유는 그 컴퓨터가 계산을 할 때 numPy라는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행렬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벡터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그 J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었잖아요. J를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이렇게 나타낸 값을 각각 W0, W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얘는 W0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이 이렇게 나오고 얘는 W1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여기에서 기울기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벡터 방향이 이 위쪽으로 가는 방향이다 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은 이 거슬려 내려가는 방향은 당연히 반대쪽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냥 기울기는 사실 여기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델 WJ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잘못 나타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나타내서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습은 아까 봤듯이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델 WJ 이쪽 방향으로 계속을 진행해야 가야겠죠. 그래서 이 미분값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해서 그래도 과학고다 보니까 이런 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당연히 저렇게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바로 안 와닿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울기 값이 어떻게 나왔냐라는 걸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여기 평균 제곱 오차를 J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어요. n분의 1 시그마 n은 0부터 n-1까지 yn-tn의 제곱. 근데 아까yn이 w0 xn 더하기 w1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값들을 대입을 해서 각각 w0, w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W0에 대해서, 그러니까 J를 편미분한다는 것은 아까 W0와 관련된 항 말고는 그냥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아까 원래 미분 표시를 얘를 원래 밖에다가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서는 성립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각각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를 미분을 한 거랑 이 각각의 미분된 거를 더한 거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또 W1에 대해서도 그 편미분한 값을 n분의 1 시그마 n은 0부터 n-1까지 그 라운드 W1, 라운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합성 함수의 그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합성 함수의 미분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거를 그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서는 다루긴 하는데, 그 체인룰이라고 아마 언제 배운지 모르겠는데 체인룰을 일단은 배우게 됩니다. 이때 체인룰이 뭐냐면은 증명은 하지 않고 뭔지에 대해서만 대충 설명을 해볼게요. 이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랑 같냐면, 어떤 함수 g를 먼저 f에다가 편미분을 하고 또 이 g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곱셈한 것처럼 뭔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편미분에서. 그래서 이 개념을 도입을 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아까 요게 많이 나왔죠. W0 xn 더하기 W1-tn의 제곱. 요거를 저희가 사실 여기에서 뭘 하면 되냐면, 이 W에 대해서 이 t라는 것을, 그러니까 W에 대해서 뭐 fn을 다음같이 정하면은 이 W에 대해서 fn을 미분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미분을 하기 위해서 아까 fn을 이렇게 놨고, 또 gn은 다음 w0x 더하기 w1-tn으로 놨어요. 그럼 fn은 gn의 제곱이라는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체인룰을 적용시켜서 먼저 w0부터 구해볼게요. 그러면 w 라운드 w0, 그러니까 라운드 fn, 라운드 w0를 구하기 위해서는 라운드 fn, 라운드 gn을 먼저 얘를 먼저 계산을 하고, 또 라운드 gn에다가 라운드 w0를 곱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fn은 처음에 gn의 제곱이었으니까 얘는 익숙한 옆에서 저희가 그냥 다항하면서 미분한 것처럼 그냥 2gn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여기 라운드 w0, 라운드 gn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냥 이거는 1차식이니까 저희가 W0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X 하나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XN이 다음과 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아까 GN이 원래 W0 X 더하기 W1-TN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부분이 원래 YN이었으니까 다음과 같이 2 곱하기 YN-TN XN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W1에서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해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뭐 W1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붙은 뭐 X 이런 게 없죠. 그냥 그럼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GN이 나와서 다음과 같이 2 곱하기 Y-TN이 나오고,
즉 이로 인해서 아까 저희가 구하려고자 하는 그 기울기, 그러니까 J1의 W에 대해서 각 편미분한 이 벡터 값으로 표현을 할 때 이 W0 그러니까를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는 조금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물 마시고 진행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듣다가 이해가 안 갔다라든지 아니면 한번 조금 다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부분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바로 다음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학습 방법이죠. 그러니까 J 값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W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여기서 구한 기울기 그 반대 방향 벡터 방향으로 이동을 또 하고 여기서 구한 기울기에 또 반대 방향의 벡터 방향으로 또 이동을 하고 또 여기서 구한 기울기에 또 반대 방향 이동을 하고 반대 방향 이동하고 반대 방향 이동 해가지고 여기 그 로컬 미니멈 값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한 그 MSE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제곱 오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평균 제곱 오차만 따지게 되면 사실 극소값에만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함수가 막 옆에서 봤을 때 막 이렇게 악랄하게 생긴 녀석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여기밖에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의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잠깐 언급만 하는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 J의 값이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W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게 되면은 이 W0, W1에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주위를 좀 돌아보게 되면은 위쪽 방향을 나타내는 그 기울기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는 그 J를 WJ, W1으로 편미분한 그 이쪽 방향의 벡터가 될 WJ로 나타나겠죠. 근데 아까 나왔던 그 수직 그대로입니다. 근데 학습은 이 마이너스 del WJ 형태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그 W를 갱신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식이 나오는데요. 원래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냥 여기 W 쓰고 마이너스 알파 델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 다음과 같이 표시를 했어요. 이 t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WT라고 하면 그 다음 번째 상황은 WT1이 되겠죠. 이때 W는 아까 봤던 이 W0, W1을 포함하는 그 하나의 행렬 형태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J에다가 그 현재 상태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현재 T 상태에서의 그 파라미터 W를 갖고 있는 그 J라는 것을 이렇게 편미분한 값을 그러니까 편미분한 값이 있으면 이 편미분한 값을 그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편미분한 값의 역방향을 계속 여기에다가 기존에 있던 파라미터에다가 더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역 상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이렇게 보면 한 얘가 한 130 원절이 되고 한 마이너스 10 원절이 돼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지금 이렇게 위로 가는 형태의 기울기가 나오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러니까 W0, W1에 대해서 편미분한 걸 보게 되면 얘는 음수값이 나올 거고 또 W1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도 또 음수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반대 방향은 양수값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양수값으로 얘 조금 아래로 이동하고 양수값으로 조금 이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게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좀 표현을 해보게 되면 익숙한 형태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편미분한 값을 에다가 어떤 알파라는 걸 곱해서 얘를 학습률이라고 하거든요. 알파를 어떤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라고 하는데 얘가 크면 클수록 빨리 내려가고 그러니까 보폭이 좀 크게 해서 내려가고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좀 작게 내려가요. 이렇게 좀 세심하게, 좀 촘촘하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이 알파가 생각보다 좀 중요한 게, 만약에 이게 너무 난장판이 됐는데, 알파가 정하는 값이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알파가 엄청 크다고 하면은, 여기서 엄청 크다고 하면 원래 이렇게 내려가야 될 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또 이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가서 학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 같은 경우는 좀 적절히 잘, 경험상 좀 잘 해보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머신러닝 이런 거 돌릴 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게 경사하강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 경사하강법을 제가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해봤어요. 이것도 그 아까 봤던 요 파이썬으로 배우는 머신러닝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거랑 연결되는 건데 대충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되려나? 그냥 45분까지 발표하는 관계로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설명들 대충 보면서 대충 여기에는 그 기울기를 구하는 파트고 여기에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까 그 수식 방금 나왔던 요 수식을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그 여기에서 종료 판정이라는 부분이 좀 신기할 텐데 이 종료 판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거의 미분값이 거의 0이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델 연산자를 해보게 되면 얘 값이 거의 0에 이렇게 근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정확하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수치해 방식을 사용해서 정확히 0이 되는 값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정확하게 0이 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종료 판정할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어떤 기울기 EPS보다 현재 있는 기울기가 더 작다라고 하면은 어, 학습을 종료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고 얘는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등고성 모형을 그려봤어요. 이 아까 그거를 위에서 본 건데요. 지금 현재 제가 어디서 학습을 진행했냐면 여기에 보면은 마이너스 10부분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W0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플러스 130쪽 위치에서부터 제가 학습을 이렇게 진행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학습을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걸 제가 그 그래프 형태로 나타냈는데요. 얘가 아까 봤듯이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그 기울기가 여기에서 일단 시작점이 이쯤이 되고 이때 기울기를 구해보면 둘 다 음수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을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고 또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고 또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로컬 미니멈 값에 극소 값에 도달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한 반복 횟수는 한 9021번 정도로 된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의 그 W는 W0는 1.68, 뭐 1.69에 근접한 값이 나오고 W1 같은 경우는 136.3에 근접한 값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때 그 미분값을 구해보게 되면은 그 W0에 대한 편미분값은 0.00057 뭐 이렇게 나오고 W1에 대해서 편미분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0.099 이렇게 나오게 돼서 거의 0에 근접한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 그 MSE 값을 구해보면 요 값이 나오고 요게 이때가 최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한 W0랑 W1을 이 근거에서 그려보니까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어떤 직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죠. 만약에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 근사순을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머신러닝적인 방법을 구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는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코드고요. 이거 따라하실 분들은 나중에 영상 참고해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한 형태의 비용 함수를 통해서 뭐 조금 그리고 경사관법의 방법도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본격적으로 정말 아까 봤듯이 그 기본적인 경사관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로컬 미니멈 가스에만 존재를 하고 그걸 그 이상 뭐 그 더 낮은 글로벌 미니멈이 존재할 텐데 그 글로벌 미니멈에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는 뭐 SGD나 뭐 모멘텀, 뭐 NH나 뭐 아다가 레드라든지 아다 델타인가 어도 델타인가 어쨌든 뭐시기 이런 고급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아마 케라스라든지 나중에 신경망 쪽으로 하면서 학습을 진행할 때는 좀 아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스테호스틱인가? 뭐 그런 식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들은 여기서가 끝이고요. 지금 오늘 본 거는 파라미터가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시켰는데요. 사실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어도 리니어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리니어라는 것은 어떤 행렬 형태를 표현했을 때 한 줄로 쭉 표현될 수 있으면 그게 리니어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리니어라는 개념이 직선 이런 게 아니고 2차 무슨 2차 함수, 뭐 3차 함수, 뭐 n차 함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신경망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좀 리니어한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발표기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리니어한 거가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경망 쪽에 한번 다뤄보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뭐 경사관법의 이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했다면 그 다음 세미나 때는 그 유택 선배분께서 그 창계연인가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걸로 하신 그 경사관법을 적용시킨 프로젝트를 소개해 준다고 하니까 그거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뭐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잘 못 봤던 슬라이드 다시 보여달라든지 싸다 드라이브 폴더에다가 다시 올려두긴 할 텐데 편하게 네.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참, 마칠게요. 저는, 네. 몇 분이